안녕하십니까, 의지야마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전 시간에 예고한 대로 어마어마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인더스트리 DLC 공략법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렇게 시청을 하다 보면은 다른 유튜버들이 좋아요, 알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은 주변에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예, 보고 계신 이제 맵은 그 평양 맵인데 이 맵의 경우는 제가 순수 인더스트리 관련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맵이에요. 사실 이 맵 자체가 오로지 인더스트리를 위한 연구의 목적으로 만든 맵입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보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원료가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전혀 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군데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메시지가 거의 없죠. 이렇게 많은데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원료가 부족하다고 나오는 메시지를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그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세 가지거든요. 인더스트리 공장의 위치, 그 다음에 공장의 양, 공장을 짓는 방법, 이 크게는 세 가지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위치예요. 위치 보면 지금 크게 외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여기도 또 3개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왜 위치가 제일 중요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게임 자체도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자본주의지. 무슨 말이냐면 게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인더스트리 내에 있는 공장의 그 원자재들이 자기네 도시에 있는 특수 공장 쪽으로 먼저 납품을 하고 남은 거가 있을 경우에는 수출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본주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게임 그 진행하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얘네 입장에서는 수출하든 내수하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사실 실제도 그렇고 실제 기업들도 나는 내수를 한국만 먼저 생각해서 내수만 먼저 돌리고 나 수출 보낼래, 이런 기업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게임 역시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 그 상식인데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막 깨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위치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다가 좀 크게 광산지역을 이제 지었는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도심지에 막 이렇게 있어. 여기 특수공장이. 얘네 입장에서는 여기다 납품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거리가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한데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100% 이쪽으로만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무조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특수공장의 위치의 주변에 이렇게 인더스트리 DLC들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분산해서 짓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공급이 결국엔 많으면 이 수요가 적게 되면 얘네들이 공급이 많기 때문에 물건이 올 수도 있긴 해요. 물론 자본주의 수요 법칙에 의해서는. 그런데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 내수를 먼저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죠.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데, 이제 그 특수 공장을 어디다가 선정을 할 것이며, 그 특수 공장이 주변에 이런 DLC가 있냐 이거예요. 이제 이거 보게 되면 석유, 플라스틱, 금속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 주변에다가 석유 산업하고 뭐 플라스틱하고 여기 철강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약간 이게 편법이 필요했어요. 뭐라 그럴까, 이제 이 땅에 원래 이 부지에 그 자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요걸로다가 그 자원을 고의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좀 뭐랄까 치트성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좀 그거는 좀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자기가 놀라고 하는 그 특수 공장의 주변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원자재 DLC 공단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석유산업단지 내지 철강산업단지 주변에 그거와 관련된 특수 공장을 짓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이 중요해요. 양.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보면 저는 이 인더스트리 DLC 보면은요,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심팜이라고, 혹시 심시티 말고 심팜이라고 해서 농장 가꾸는 만드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요거 보면은 옛날 그 생각이 좀 나요. 그때 막 양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막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인더스트리 DLC 어떤 생산 구조를 보게 되면, 제가 기억은 좀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이제 기업 경영하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뭐 추출 건물에서 가공물 만들고 뭐 특수공장 가고 뭐 예전에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본적으로 심시티든 뭐 이렇게 심팜이든 이런 도시건설하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접해봤는데, 인더스트리가 그런 패턴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게임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적응하는데 조금 남들보다 좀 빠르다, 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양이 중요한데,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보면은 이제 석유 펌프, 그러니까 여기 인더스트리 말하면은 최초의 공장이에요. 추출 건물. 그 다음에 추출이 됐으면은 이제 가공 건물로 가야 되는데, 얘네 입장에서 두 번째 가공 건물은 뭐냐면은 창고가 될 수가 있고, 요런 원료를 가지고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장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이것도 이제 뭐라 그럴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철저하게 유지가 되는데, 얘네 추출 공장에서 만약에 펌프 공장에서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 원유를 납품할 수 있는 주변에 공장이 없거나 수출길이 막힌다거나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생산만 많이 돼갖고 이 저장 공간이 꽉 차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내부에 어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용 중인 화물 트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수출로다가 너무 많이 이제 차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납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 적정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추출 건물에서 보면은 이 저장된 공간의 양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충분히 지금 공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용 중인 화물 트럭도 지금 8개 중에 1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8개 중에 8개가 다 돌아가고 있다, 얘가. 그러면 그거는 어디 막 수출 나가가지고 막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창고를 늘려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까운 뭐라 그럴까, 활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창고가 됐든 이 가공 건물이 됐든 얘네들 입장에서, 추출 건물 입장에서는 충분한 판매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창고의 경우에는 이런 추출기 창고가 있고 이런 제조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균형 잡기, 채우기, 비우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균형 잡기를 가장 많이 쓰고, 차이가 뭐냐면 비우기는 제가 시장에 대해서 얘네들한테 이 창고는 모으지 말고 비워라 라고 이렇게 어떤 그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채우기 같은 경우는 너네들은 이거를 뭐 비우지도 말고 그냥 꽉꽉 채워라 이거고, 균형 잡기는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50%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를 유지하려고 하고 뭐 그런 식인데, 실제 이거 역시도 제가 시장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거지 자본주의에 맞게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서 작동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균형 잡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균형 잡기로 되어 있어요. 60%를 유지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균형 잡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7%예요. 왜냐? 얘도 제가 시장으로서 너 균형을 잡아, 50%는 저장해, 50%는 내보내 라고 했지만 이미 들어오는 공급이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정책을 이제 시장으로서 이 창고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정해주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그 정책을 정하는 건데, 이거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균형 잡기로 하시면 되시고, 내가 창고를 좀 이동하고 싶은데 창고에 저장된 그게 너무 아깝다 그러면 임시적으로 비우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주변의 창고라든가 주변의 기업들에 나가든가 아니면은 수출기로 나가든가 이걸 비울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채우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기 이거로만 이제 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석유 탱크라든가 이런 추출기에서 최초로 그 이동하게 되는 이 저장 공간은 수입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유는 석유업 추출 건물 및 지역 석유업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돈을 받고 수출도 할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도 할 수 있어요. 얘만.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 창고는 수입도 가능해요. 유일하게. 다른 창고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뭐 다른 창고들은 수입은 하지 못해요. 이런 중형 창고 같은 경우는 수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추출기에서 최초 들어가는 이 탱크 같은 경우라든가 얘도 마찬가지고요. 원강 창고 같은 거나 이런 거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창고들은 너무 많이 지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은 얘네들이 우리 거 말고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작용만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한 60에서 70% 요것도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용 중인 화물트럭. 이게 너무 꽉 차 있다. 그러면은 얘가 부족한 거예요. 얘가 얘네들이 어디를 뭐 가지를 못하거나 얘네들이 납품처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추출 건물에서 너무나 많은 양이 쏟아져서 얘한테 저장하려고 하니까 이 화물트럭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런 1차 저장 탱크들을 하나씩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얘도 그렇게 됐고 얘도 그렇게 됐고, 여기 다른 어떤 인더스트리 그 공단이 있는 경우에도 보면은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제가 광산 50에서 60%가 좋고요. 창고 같은 경우는 70%부터는 이 수용량이 조금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트럭이 얼마나 지금 여유가 있는지, 70%가 되는지 넘는지 보셔야 돼요. 근데 제 것도 보면은 이 맵에서 그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 볼게요. 여기 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농장지대인데 굉장히 많이 지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93%. 차가 지금 20세대, 4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너무나 많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다 여기로 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뒀거든요. 얘는 좀 얘보다 덜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저장한 공간 자체는 얼마 없지만
이미 25대 중에 21대가 있기 때문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서 나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화물차들이. 그래서 이런 사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부셔야 돼요. 조금씩. 결국에는. 이걸 너무 많이 지었거나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무조건 많이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이 인더스트리 DLC 같은 경우는 한 부지에 이렇게 막 왕창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조금씩 분산해서 짓는 게 효과적이에요. 안 그러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나름대로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농장지대랑 이런 지금 그 차규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분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창고가 됐다. 그럼 얘가 이제 다음에 진행되는 건 어디냐면은 이런 가공 건물이에요. 뭐 플라스틱이니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원유를 가지고 이름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원유에서 석유를 바꾸는 거예요.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러는 건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은 자체적으로 이런 저장 공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원유를 충분히 공급받은 상태에서 지금 플라스틱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용 중인 화물도 8대 중에 뭐 3대. 얘네들 쭉 보니까 전혀 무리가 없어요. 지금 얘네 입장에서 납품처는 이제 이런 이제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석유를 필요로 하는 그 특수 공장이 될 수가 있는데 얘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런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그 창고를 지어놨기 때문에 얘는 굳이 멀리 수출을 안 가도 여기다가 그 판매처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다 이렇게 뭐 충분히 원료도 얘한테부터 공급받고 있고 지금 사용 중인 화물 트럭도 8대 중에 2대로서 6대 여유분도 있고 쭉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가 적절한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플라스틱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이제 석유가 생산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사실 이 창고 같은 경우는 수요하고 공급 법칙에 의해서 잘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얘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예의 원료를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가까이 있거든요. 이렇게 플라스틱 있고 석유가 있고 근데 얘네들이 이 많은 양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분명히 아무리 여기 얘네 수요가 얘네 생산해내는 찍어내는 양을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쪽으로 납품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창고에서 있는 애들은 보면은 또 30대 중에 3대가 있고 절반 정도가 차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조금 이제 과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양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용 중인 트럭을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석유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는 얘네 기업에서 이 창고라는 기업에서 봤을 때 어떤 외부의 수입을 이제 하는 그런 업체가 많거나 아니면 이 내부 중에서도 어딘가를 지금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나 그런 경우에요. 근데 30개 중에 20개면 위험수위는 아니에요. 보통 아까처럼 뭐 30개인데 막 27개, 8개 그러면 얘가 아무리 많아도 운영 가능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납품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처리 건물 이런 이제 석유라든가 원유를 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석유를 만드는 공장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서 필요로 한 특수 공장에 납품하고 혹시라도 남으면은 근처에 이렇게 화물 열차역을 둬서 얘네들이 화물차들이 좀 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열차를 만든 거예요. 수출을 하든 아니면 내부의 어떤 다른 지역으로 뭐 납품을 가든 얘네들이 선택하라고 준 거예요. 이거를 임의로 강제적으로 나는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된 거는 우리 지역에서 다 쓸 수 있게끔 할래. 이건 공산주의예요. 제가 임의로 뭐 맵도 뭐 평양이고 하니까 완전히 공산주의식처럼 이 외부
고속도로며 철도며 이 모든 데를 다 끊어본 적도 있어요. 다 끊어봤어요, 제가. 다 끊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항구로 몰리거든요. 화물 항구로. 근데 화물 항구도 끊고 다 끊어보면은 결국에는 균형 잡기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창고들 다 꽉 찹니다. 다 100을 찍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를 강제로다가 이 마음 자체를 나는 우리 특수공장에 얘네들이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 이건 희망사항이에요. 그걸 100% 막을 수는 없고 최대한 그저 주변에 저처럼 이렇게 인더스트리를 짓고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지금 보면 굳이 이렇게 다 막아놓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뜨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뜨더라도 뭐 짧은 시간 안에 이게 납품을 해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이제 가끔씩 뜨고요. 이제 여기도 이제 가끔씩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지금은 잘 돌아가는데 여기도 가끔씩 떠요. 그래서 그거는 창고 위치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면 이 기업에 납품하는 것보다 이 작물이 지금 부족한 건데 작물 여기 하나 있거든요.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수용이 지금 이제 적다 보니까 납품을 덜 된 거예요. 아까 왜 수용이 적냐면 얘네들이 헛짓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다 외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화물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여기다 너무 많이 지은 거예요. 이 근처에다가 농장을 지었으면 괜찮았는데 말이죠. 자, 이제 원리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정해지고 이 양도 중요하지만 사용 중인 화물 트럭의 개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짓는 방법이에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그 시계 방향으로 순서를 돌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 추출 공장에서 자 보세요. 추출 공장에서 이 트럭이 나와가지고 다음으로 가야 될 때는 어디냐면은 열로 가야 돼요. 열로 가거나 아니면 처리 건물로 가거나. 근데 만약에 이 방향이 여기로 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여기를 납품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유턴을. 그리고 이거 역시도 방향 자체가 이쪽 방향이라고 하게 되면 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각각의 단계별로 그 할 때는 얘 입장에서 차량은 우측 통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가니까 이 유턴하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요 위치에다가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 또 보자 이거예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서 얘네한테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짓다 보면은 100% 어떻게 그 시계 방향의 조건에 맞출 수는 없는데 되도록이면 지을 때 그런 패턴으로 지으셔야 돼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다 그런 패턴이거든요. 얘 입장에서 처리 건물 입장에서 이 창고에 줄 때 어떻게 하면은 유턴하지 않게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얘 입장에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 반대 방향에 놨다 창고를 어떻게 되겠어요? 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리가 최단 거리 위치에다가 그 다음 건물을 놓는 거예요. 이 추출 건물 다음으로는 이 창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처리 건물이 이 시계 방향에 맞게 최대한 유턴 안 하게. 자, 보시면 여기도 비밀이 있어요. 얘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밀집 지역인데 플라스틱, 석유, 금속, 유리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특수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들이. 근데 이 다른 거는 좀 상관없는데 이 창고 있는 경우에는 이 창고가 있는 도로 앞은 이 화물 차선이 화물 그 도로가 중앙 분리대가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막 불법 여기서 막 유턴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반드시 분리해야 이 앞이 난리가 안 나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선으로 저렇게 화물 그 도로를 놓거나 6차선으로 이제 도로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추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런 추출 도로는 사실 큰 도로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런 창고유들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창고 앞에 이렇게 큰 도로로 놨고요. 얘네들이 납품하는 원리를 쭉 보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이러한 형태로 가서 다 우측에다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쏙쏙 이렇게 쏙쏙. 그래서 지은 방향 자체를 최대한 얘네들이 유턴 안 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바로 줄 수 있게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싹 먹이 주잖아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저는 먹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어릴 때 우리 보면 왜 제비집에 보면 제비 새끼들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어미 제비가 와서 이렇게 먹이를 주거든요. 저는 이거 보면은 먹이 달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먹이가 아니라 이렇게 원자재를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방향조차도 최대한 유턴하지 않게 이 시계 방향 패턴으로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이거 놓을 때 자체 연구를 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는 위치도. 근데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고 해도 주기는 줘요. 근데 뭐 유턴해서 주든 뭐 해서 주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은 도로 자체가 이런 화물차들이 가뜩이나 많은데 더 불필요한 그런 경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혀 효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큰 틀에서는 인더스트리 이 부지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런 각각의 건물에 대한 개수를 정하는 거. 그거는 뭐로 정한다? 요런 현재 탱크의 저장량과 사용 중인 화물 트럭의 양을 보고서 수요가 적다 많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이제 짓는 그 방법 자체도 항상 경로를 최단 거리화해서 되도록이면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건물을 짓는다. 이 세 가지가 인더스트리 핵심이에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맵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한 번에 이제 뭐 잘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걸 테스트하고 막 여러 번 난리를 친 거예요. 이 맵 자체가. 그래서 사실 지금 돈은 지금 마이너스인데 뭐 이게 인더스트리 특징상 뭐 많이 벌 때는 뭐 10만원도 벌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런 테스트를 안 했으면은 3천만원도 넘는데 돈을 많이 써버렸어요. 제가 이거 짓느라고. 지금 또 이제 보면은 인더스트리 같은 거 지금 이제 뭐 14만원 밖에 못 버는데 이게 한참 또 잘 벌면은 뭐 이렇게 15만원 되고 뭐 18만원 되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 보실 수 있는데 한 3만원, 평균 3만원에서 5만원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인구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더스트리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사치 건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보면 많이 지어놨어요. 이런 것도 많이 지어놨다고요. 다 지었잖아요. 많이 지었다고요. 제가 돈들도 되게 유지비 비싼 것들인데 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었다고요. 보면은 색깔이 엄청 많다고요. 근데 이 고유 건물도 이렇게 많이 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막 소방서도 다 초록 색깔 나오게 저는 다 지어버리거든요. 그냥 이 소방서도 경찰서도 이렇게 공공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이유는 인더스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 맵은 지금 공항도 화물공항 하나 있고 여객 공항도 있고 그 다음에 기차역 여기도 있고 뭐 많아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 여객 기차 또 있고 여기도 항구도 허브 있고 뭐 여기도 또 항구도 있고 이렇게 인구 대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인더스트리가 다 벌어주는 거예요. 인더스트리가 예산 보면 지금 14만원인데 이렇게 도로에서 5만원 쓰고 있고 지금 보면 이 고유 건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23,000원 병원들도 그렇고 다 인더스트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치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이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그 제가 했던 내용을 좀 그 잘 듣고 그거대로 한번 더 해보시고, 저도 이게 지금 인더스트리가 나름 이제 공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 완벽하게 뭐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은 아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구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영상은 그 대중교통 관련해서 막 재개발 하다 보면은 막 노선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